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리아입니다. 제가 식물 키우는 이곳 베란다 정원에 참 오랜만에 평화로움이 찾아온 것 같네요. 지난 겨울부터 정말 지치도록 극성을 부렸던 뿌리파리가 수많은 삽목식물들을 실패로 몰아갔었는데, 오랜 시간 뿌리파리 퇴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젠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드닝을 하면서 뿌리파리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뿌리파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겠더라고요. 뿌리파리 자체가 워낙 작아서 방충망으로 유입되기도 하고요. 새로 화분을 구입할 때 뿌리파리 유충과 함께 집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식물을 들여올 때에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 식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약을 뿌리고 신경을 쓰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건 순간적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뿌리파리가 생기면 화분 흙을 전부 털어서 화분 흙 자체를 바꿔준다고 하는데, 저처럼 식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꿈도 꾸지 못할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식물의 수가 많아도 유난히 뿌리파리가 많이 생기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뿌리파리는 대체로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키우는 식물에는 잘 서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키우는 식물들을 대체로 건조하게 물 관리를 해주는 게 뿌리파리의 번식을 막아주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건조하게 키우는 식물에게도 뿌리파리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경험상 뿌리파리는 단번에 퇴치되지도 않고요. 퇴치되었다 방심하면 또 등장하기 때문에 퇴치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완벽한 뿌리파리 퇴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비카드 같은 농약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무리 집안에 아이들이나 동물이 없더라도 농약을 쓰는 방법은 피하고 싶더라고요. 베란다도 아닌 거실에서 키우는 식물에게 농약을 사용한다면 호흡기나 어떤 경로로든 인체에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취미로 키우는 식물을 위해 농약을 사용하게 되어 다른 가족들에게 건강상 해를 끼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그 어떤 해충보다 이 뿌리파리는 정말 끈질기게 박멸이 어려운 데다, 한번 생기게 되면 뿌리파리 유충이 식물의 뿌리를 다 갉아먹어서 결국엔 식물이 서서히 말라서 죽게 돼버리더라고요. 뿌리파리 성충은 식물에 해가 없지만 알을 낳을 때 식물의 흙 속에 낳기 때문에 그 애벌레인 유충이 15일씩이나 흙 속에서 살면서 식물의 뿌리를 먹고 산다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뿌리파리 때문에 모든 식물을 수경재배로 바꾸기도 하지만 식물의 크기나 수제를 볼 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뿌리파리의 피해가 가장 큰 게 바로 삽목식물인데요. 지난 봄에 삽목했던 라일락은 여러 차례 삽목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식물이 말라가면서 삽목이 실패하여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어느 날 삽목가지의 뿌리 부분을 살펴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뭔가 하얀 게 고물고물 움직이는 게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바로 뿌리파리 애벌레더라고요. 라일락 삽목이 잘 되라고 질석에 삽목을 했는데 거기에 뿌리파리 유충이 번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삽목 가지마다 뿌리가 될 부분에 뿌리파리 유충이 기생하게 되니 뿌리가 생기기는커녕 식물이 고사하고 마는 거더라고요. 뿌리파리 성충은 많이 봐왔지만 애벌레는 처음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징그럽기가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저 애벌레가 얼마나 화분 안에 꽉 차 있을지 상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져서 전부 뽑아서 비닐봉투 안에 담아버렸고요. 비어있는 화분 흙 안에도 뿌리파리 애벌레가 살아있을 것 같아서 화분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흙을 아예 살균시켜버렸네요. 나중에 다른 화분에 삽목했던 라일락 역시 또 다른 뿌리파리의 습격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전부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로써 라일락 삽목은 올 봄엔 전부 뿌리파리 때문에 완벽히 100% 실패를 맛보고 말았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뿌리파리를 퇴치했는지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안에 뿌리파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유명한 노란 나비 모양의 트랩 대신에 이 다이소 파리왕 끈끈이를 써봤는데요. 이렇게 이쑤시개에 부착해서 화분 흙 위에 꽂아 놓으면 날아다니는 뿌리파리 성충이 척하고 달라붙더라고요. 노란 트랩은 너무 눈에 띄어서 싫었는데 이건 눈에 덜 띄지만 뿌리파리가 다닥다닥 붙은 모습을 볼 땐 참 싫더라고요. 뿌리는 약재로는 비오키를 가장 먼저 써봤는데 내성이 생겨서 오래 쓰진 못했고요. 앰플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소소정원 지움을 꾸준히 사용해 왔는데요. 앰플 하나를 사용하면 500ml가 되어서 대용량이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뿌리파리가 보일 때에는 거의 모든 화분을 전부 돌아가면서 뿌려주는데요. 유난히 뿌리파리가 많은 화분은 좀 더 꼼꼼히 구석구석 뿌려줬어요. 뿌리면서 넓게 분사가 되어도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뿌릴 때 꺼려지는 게 없어 좋더라고요. 베란다나 거실에 화분이 많다 보니 어디에 알을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화분에 다 뿌려줘야 되겠더군요. 다이소 끈끈이와 뿌리는 약재를 함께 사용하면 성충은 끈끈이로 잡고 애벌레는 약재로 잡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하지만 앰플 하나를 개봉해서 사용하면 빨리 사용해야 약효가 좋긴 하더군요. 오래 지나면 효과가 별로였어요. 그 다음으로 사용해 본 건 바로 F킬러였어요. 뿌리파리 퇴치를 위해 구입한 건 아니었고요. 여름철 초파리 때문에 구입했던 건데요. 반드시 수성의 무향으로 구입하셔야 식물에 쓰기 좋겠더라고요. 잘 흔들어서 흙 위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흙이 건조하면 이렇게 흙이 날려서 그렇지 효과는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 달 고생한 끝에 이젠 거의 뿌리파리가 보이지 않아서 보기 흉측한 끈끈이를 없애기로 했어요. 진짜 다닥다닥 많이도 붙어 있죠? 근데 이 다이소 끈끈이의 단점은 너무 접착력이 좋아서 뿌리파리 이외의 것들이 너무 잘 달라붙고요. 떼어내려면 손에 붙어서 찢어지기도 하고 화분에 끈적거리는 게 남아서 나중에 아세톤으로 지워야 될 정도로 흔적을 남기더군요. 그래도 날아다니는 뿌리파리의 성충을 잡을 수 있어서 저는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다이소 끈끈이를 사용하시려면 귀찮더라도 이쑤시개를 붙여 사용하면 나중에 뒤처리하는 데에도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끈끈이를 오래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뿌리파리를 잡을 수 있으니 이거 사용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뽑아서 버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죠? 다음으로는 계피물을 만들어 써봤는데요. 그저 간편하다는 이유로 계피가루를 써봤는데 이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물조리개에 계피가루를 넣어서 사용해 봤는데요. 계피를 갈아서 분말로 만든 거라서 물에 가라앉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피가루가 물에 스며들지 않고 물에 둥둥 떠 있어서 이 방법은 안 되겠더라고요. 마침 집에 통계피가 있어서 물에 우려서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생수병 입구로 넣을 거라서 작은 걸로 골라서 생수병 안에 넣어줬어요. 끓이지 않고 물에 우려낼 거라서 과연 계피물이 만들어질까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반나절만 지나도 계피물이 붉은 빛이 돌면서 만들어져서 식물에게 물을 줄 때 이 물을 주면 되겠다 싶었어요. 냄새를 맡아보거나 색을 봐도 딱 적당한 계피물이라서 상시 이 병에 계속 물을 리필하면서 사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일단 만들기가 번거롭지 않고 쉬워서 이건 꾸준히 사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거의 뿌리파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예방 차원의 개념으로 계피물은 물 줄 때 사용하지만요. 뿌리파리가 기승을 부릴 때에도 뿌리는 약재를 매일 꾸준히 뿌려주시면서 이 계피물을 화분 흙 위에 계속 뿌려주면 확실히 뿌리파리 퇴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만약 집안에서 뿌리파리가 단 한 마리라도 보인다면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박멸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으셔도 안 된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확 퍼지는 게 뿌리파리라서 항상 긴장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은 뿌리파리가 안 보이지만 꾸준히 계피물을 주면서 지켜보려고요. 이 영상이 뿌리파리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